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이은 가뭄과 강풍, 산불까지 여러 재해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너무도 송구하지만 꼭 이겨내시라는 저희들도 힘껏 돕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희망과 동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악화되기만 하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따른 불균등한 인구 증감은 심각한 경고음을 울린 지 오래입니다. 작년 말 정부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불과 20여 년 뒤인 2047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72개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157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 강북 도봉구 등 2곳, 부산 해운대 동래구 등 13곳, 인천 동구 강화군 등 5곳처럼 지방 소멸을 상상도 못했던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8년 합계 출산율 0.98명을 기준으로 예측한 통계라고 하니 실제 소멸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환경, 복지, 기후변화, 양성평등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정치가 풀어내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사법은 과거를, 행정은 현재를, 입법은 미래를 지향하고 살핀다지만 지금 우리 국회가 밝은 미래를 위해 진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토론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정치의 효능과 본질은 여전히 방황하며 호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는 우리의 정치개혁 논의가 지향해야 할 바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과 정치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정치적 다양성과 표의 등가성이 구현되는 제도, 그것을 위해 비례대표제가 가진 의미와 성취는 결코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싫어하고 질책하시는 지점이 과연 어디서 발언되었는지를 찾는 진지한 성찰도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재당선 여부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당리당략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종착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물며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어느 것이 자기 정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인지를 놓고 말의 성찬을 남발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석수를 누리면 안 된다. 비례대표를 누리면 안 된다. 특권을 축소하고 예산을 아껴라. 국회를 바라보는 어찌 보면 일관된 여론의 시선입니다. 정치 혐오와 반정치의 문법이 오랜 기간 감정적 호소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론이 정답과 해결책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치가 자리 잡지 못하면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여전히 득세하는 국회라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떠한 비전도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의원이 갖는 비제도적 특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적 주장은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다음 공천을 위한 충성 경쟁이나 이익 집단의 기득권 수호내지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오용되고 있어서 비례대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치개혁과 연동된 균형성과 대표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춘 채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쌓이면 건강한 논의를 져야 합니다. 특정 정파의 정략적 고려가 민심과 여론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속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울림을 남긴 전두환 대법관의 퇴임사를 원용하자면 국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다 함께 논의하는 우리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정치 다양성의 증진이라는 지향점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역 독점을 낳을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 다양성을 저해하고 기득권을 온전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꾸자며 우리가 오늘 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의제와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역사적 법적 결과물로 명백한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국회의원을 나의 대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이거나 선거 때나 나오는 그럴싸한 얘기로 치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비례성, 대표성, 정치적 다양성의 위기와 어떻게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비논리적이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럴듯한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괴물이 바로 반정치주의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 세력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려는 기득권 세력이 정치와 정치인들을 공격해서 그 반사 이익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만들어 유포시킨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쿠데타 세력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어 부득이하게 나섰다고 강변했습니다. 정치를 파괴하여 독재 권력을 극대화하고서 가장 선명한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 자신은 정치를 초월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존재인 것처럼 포장하여 군림하고 잘못된 일은 여야의 무책임한 정쟁 탓으로 돌리며 영원한 권력을 누리고자 획책했습니다.
이 불행한 군부 독재 현대사 속에서 떡고물을 챙긴 재벌, 관료, 언론 등 수구 기득권 세력은 반정치주의가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국민을 감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무조건 더럽고 시끄러운 것, 싸움으로 나를 지새는 비생산적 국회가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것인지, 과연 누구를 위해 유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결국 수구 기득권 세력의 완강한 유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반정치 담론에 많은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다는 점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반정치 포퓰리즘이 선거제 개혁의 도구로 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양한 삶의 행복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정치의 역할과 기능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정치와 못된 정치인을 국회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지역구 의석수에만 집착하는 기득권의 정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험지와 양지를 구분하며 그저 사실상의 낙점식 공천에 집중하려는 풍토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고 나눠먹기식으로 구성하는 비례대표 명부는 결단코 배척되어야 합니다. 동서를 통합하고 세대를 아우르고 약자를 대표하는 의석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명칭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내 한 표가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를 통해 나라의 미래가 설계되고 있다는 정치적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죽은 표를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을 실질화하는 선거제도를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기관은 그 구성만으로도 벌써 헌법적 가치와 원칙이 구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